한 자산가 A씨는 대형 병원 바로 앞에 위치한 상가 3개 호실을 분양받게 됩니다. 해당 호실들은 전용 면적 13평짜리 2곳과 12.5평짜리 한 곳이었는데요. A씨가 이 상가들을 분양받은 가격은 전용 13평짜리가 각각 21억 5천만 원, 전용 12.5평짜리는 20억 8천만 원으로 그 총액은 무려 64억 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자금이 부족했던 A씨는 이 세 상가를 담보로 잡고 은행에서 약 37억 원을 대출받아 남은 잔금을 치르게 됩니다. 결국 자신의 돈 27억 정도와 은행 돈 37억을 합쳐 이 위험한 투자를 시작한 셈이죠. 이후 4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 이 A씨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 여우대장에 나와 있는 이곳은 용인시 기흥구 중동에 위치한 용인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하는 이 병원은 용인시의 유일한 대학병원으로 비교적 최근인 2020년 3월 1일 처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지하 4층부터 지상 13층까지 총 708개의 병상을 갖춘 이 병원에는 하루에도 수만 명에 달하는 의료진과 환자, 보호자들이 수시로 드나들고 있어 용인 내에서도 유동인구가 매우 많은 곳으로 손꼽히죠. 과거 이곳에 세브란스 병원이 들어선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이 일대 부동산 시장은 크게 요동쳤습니다. 특히 병원 근처에 있는 상가 부지가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병원 완공 시기에 맞춰 이 일대에는 여러 상가 건물들이 우후죽순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분양대 행사들은 이 상가 건물들이 다 지어지기도 전부터 각종 홍보와 마케팅에 열을 올렸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약국을 운영하면 대박이 날 것이라며 목 좋은 1층 약국 자리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 약국 자리의 분양가는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전용 면적 약 38평 정도 되는 상가의 분양가가 당시 무려 50억에서 60억을 넘기도 했는데 이는 평당 1억 원이 훌쩍 넘어서는 금액이었죠. 하지만 이렇게나 높은 분양가에도 불구하고 이 상가를 분양만 받으면 대형 병원에서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수요를 흡수할 수 있다 라는 분양 관계자들의 달콤한 말에 넘어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 거대한 병원이 문을 열기도 전에 상가 분양 계약을 체결한 이들도 덜어 있었죠. 그리고 이때부터 한 비극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기는 세브란스 병원의 정문입니다. 정문 앞 상가에는 약국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는 모습이죠. 약국 옆에 또 약국이 있고 그 옆에도 약국이 있는 걸 보면 수요가 상당히 많은 것을 짐작할 수 있죠. 주차장은 차로 가득하고 약국 내부도 사람들로 북적이며 정신이 없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병원 후문 쪽은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유동인구가 눈에 띄게 적고 지나가는 차량도 상대적으로 한참 부족한 모습이죠. 여기서 고개를 조금만 돌리면 검은색 외관의 상가 건물 하나가 곧 시야에 들어옵니다. 이 건물은 지난 2020년 지하 3층부터 지상 4층 규모로 지어진 준신축 건물로 겉보기에는 아주 말끔해 보이는 모습이죠. 그런데 이 건물 멀리서 볼 때는 몰랐지만 가까이 다가가니 조금 이상한 점이 눈에 띕니다. 바로 앞 세브란스 병원이 개원한 지도 벌써 5년. 이 정도 시간이 흘렀다면 주변 상권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어야 할 텐데요. 하지만 이곳은 어찌된 일인지 지상 주차장에는 차 한 대 보이지 않고 사람 그림자조차 찾아볼 수 없습니다. 1층 상가에 입점했던 약국들은 이미 모두 문을 닫은 채 간판만 덩그러니 걸려 있고 그 내부는 몇몇 잡동사니만 남아 하염없이 방치되고 있는 모습이죠. 벽에 붙어있던 스티커는 갈라져 너덜너덜해졌고 상가 내부의 에스컬레이터도 작동을 멈춘 지 오래 먼지가 수북히 쌓여 관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건물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건물 내부에는 지하 2층부터 지상 4층까지 총 6개 층에 여러 상가들이 조성되어 있지만 한낮에도 건물 내부는 한없이 조용하기만 합니다. 일부 호실은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공실 상태로 방치되고 있죠. 공실 상가 유리창에는 임차인을 구한다는 임대문의 종이가 여러 장 붙어 있는 모습이지만 워낙 비어 있는 호실이 많다 보니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일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대로변 상가들도 상황은 마찬가지.
대부분이 공실로 방치되어 있고 한 호실은 얼마나 오래 비어 있었는지 내부에는 먼지와 낙엽이 가득 쌓여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이 건물의 공실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한 층 전체가 통째로 비어 있는 곳도 있을 정도입니다. 건물 전체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래도 지금은 비록 이런 모습이지만 한때 이 상가는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던 곳이었습니다. 에버라인이 지나는 동백역에서 도보 5분 거리의 역세권이라는 점, 그리고 수많은 유동인구가 오가는 대형 대학병원 후문에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내세워 대대적인 분양 홍보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건물은 1층 점포를 모두 약국으로 지정 분양하고 2층부터 4층까지는 병원 및 의원존으로 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특히 1층 상가의 경우 3개 호실을 하나로 묶어 약국 자리로 분양했는데 그 가격이 무려 60억 원에 달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도 너무 비싸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계약을 한 사람들도 있었죠. 지금으로부터 6년 전인 지난 2019년 이미 상당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던 A씨는 이 상가 1층에 자리 잡은 전용 면적 13평짜리 상가 2개 호실과 12.5평짜리 상가 1개 호실에 분양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분양가는 각각 13평짜리가 21억 5천만 원, 12.5평짜리가 20억 8천만 원으로 그 총액은 무려 64억 원에 달했죠. 당시 A씨는 우선 분양가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만 납부한 뒤 2년 후인 2021년 해당 상가들을 담보로 잡고 은행에서 약 37억 원 정도를 대출받아 남은 잔금을 치르게 됩니다. 결국 A씨는 자신의 돈 27억 정도와 은행 돈 37억 원을 더해 이 세 상가의 진정한 주인이 된 것이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A씨가 은행에서 빌린 37억 원의 이자와 상가 관리비를 합치면 연이율 4%를 기준으로 매달 약 1,300만 원이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구조였기에 A씨는 하루라도 빨리 안정적인 임차인이 필요했습니다. 다행히도 2020년 한 약국이 입점하여 공사를 시작했고 곧 영업을 시작했지만 장사가 잘 되지 않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 문을 닫고 말죠. 해당 약국 역시 큰 결심 끝에 비싼 임대료를 감수하고 들어왔을 텐데 이처럼 금방 폐업하게 된 데에는 몇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세브란스 병원 내부에는 약국은 물론 편의점, 음식점, 카페, 빵집 등 대부분의 편의시설이 이미 갖춰져 있어 사람들이 굳이 바깥까지 나가서 소비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후문은 정문에 비해 유동인구 자체가 현저히 적었고 결정적으로 상가 진입로에 문제가 생기면서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긴 것으로 보입니다.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따르면 원래는 해당 상가 바로 앞 교차로에서 차량이 진입로를 통해 이곳까지 진입할 수 있었지만 갑자기 이 교차로에 신호등이 설치되면서 해당 진입로로 차량이 들어갈 수 없게 막혀버렸고 더 이상 지상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물론 건물 지하주차장이 따로 마련되어 있긴 하지만 지상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다는 건 다른 주변 상가들과 비교하면 경쟁력이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64억 원을 들여 이 상가의 주인이 되었던 A씨는 입점했던 약국이 문을 닫자 들어오는 임대료 한 푼 없이 매달 1,000만 원이 훌쩍 넘는 대출이자와 관리비를 오롯이 자신의 돈으로 부담해야만 했고 결국 A씨는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고 무너지고 맙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지 불과 1년 반 만에 대출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게 된 A씨의 새 상가는 그렇게 2023년 경매시장으로 넘어가고 맙니다. 해당 상가 3곳의 최초 감정가는 각각 18억 4천만 원, 18억 4천만 원, 17억 5천만 원으로 평가되었으나 현재는 2회씩 유찰되어 각각 9억 원, 9억 원, 8억 5천만 원 정도로 최저가가 내려간 상태입니다. 만약 이 최저가 수준에서 누군가 이 상가들을 낙찰받게 된다면 은행 대출을 포함해 총 64억 원을 투입했던 A씨에게 돌아오는 금액은 단순 계산으로 약 26억 5천만 원에 불과한 것이죠. 게다가 A씨가 그동안 지출한 대출이자, 관리비, 세금까지 고려하면 그 손해는 더욱 막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과거 자산가였던 A씨는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자신이 투자한 돈을 모두 잃었을 뿐만 아니라
10억에 가까운 빚까지 떠안는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률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그리 흔하지 않습니다. 그런 황금 같은 기회가 나에게까지 찾아왔다면 반가워하기 전에 의심부터 해보셨으면 합니다. 제가 항상 정말 안타까운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나라 곳곳에서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고통받는 분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께서 보다 깊은 경각심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셨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여우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